경제의 깊이를 더하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1,100원 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가파른 하락세를 막아내진 못하는 실정입니다. 미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백신 기대감까지 번지면서 상대적 안전자산인 달러가 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타격이 불가피한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출 기업들 이 상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이 환율이 단기에 급락하면서 수출 기업들은 당장 계약된 물량을 손해보고 팔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그간 상당수가 이런 환 리스크에 대비하지 않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연매출 200억 원 규모의 중소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 최근 급격하게 떨어진 원달러 환율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국과 멕시코로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 비중이 회사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1달러에 1,100원 했어요. 1,100원. 이게 1,000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100원이 손해보는 거죠. 이 1,100원에 기준했을 때 100원이면은 거의 7, 8% 정도 되잖아요. 8% 이익이 날아가는 거죠. 환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고 해도 이미 계약된 물량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그래도 우리는 계약한 거니까 수출을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약한 땐 금액보다 환율이 더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손해보고 파는 거죠. 계약을 했으니까. 올해 원달러 환율의 등락폭은 상당히 큰 수준입니다. 지난 3월 1280원까지 올랐던 환율은 최근 1110원 선이 무너지는 등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년 동안 쌓아왔던 상승폭이 8개월 만에 사라진 셈입니다. 한국무역협회가 800여 개의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수출 기업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한 환율은 1,140원 안팎입니다. 1,10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현재 환율 수준이 유지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환율이 떨어져도 상품 단가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수출 기업들은 10곳 중 6곳이 환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들이 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동시에 또 정부 당국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수출 기업들 위주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반대로 내수 기업들에게는 원화 강세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원료나 완제품을 더 저가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 하락에 울고 웃는 업종 어디가 있는지 박승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저점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수혜주와 피해주 공식은 현재까진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지선 없이 하락하고 있는 환율에 가장 마음을 졸이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이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주가는 오히려 10% 상승했습니다.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등 다른 자동차주 역시 9% 이상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 SDI 등 전기 전자업종의 주가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의 체력이 예전과 달리 강해진 데다 워낙 강세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환율 하락을 상쇄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얘기들이 조금 맞는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강세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이 좀 피해를 봐야 되는데 이전과는 달리 그렇게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화 강세가 장기화된다면 과거의 공식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와 IT 업종의 경우 환율 하락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매출액 가운데 수출 비중이 80%가 넘는 자동차 업종 역시 환율 하락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됩니다. 실제 환율이 1% 하락할 경우 IT와 자동차 업종의 수출은 각각 0.57%, 0.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체 수출 감소율이 마이너스 0.51%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업종이 환율 하락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내년에도 환율 하락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외화 부채가 적고 내수 비중이 높은 음식료와 유틸리티, 통신은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외화 차입 비용 감소가 예상되는 은행 등 금융과 달러 결제가 많은 해운, 철강, 에너지 업종도 환율 하락의 수혜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견해는 수출업종, 우리나라는 뭐 제조업 대부분 수출이니까 수출 제조업 같은 경우가 조금 영향을 안 좋게 받고 반면에 이제 내수 소비업종 쪽이 조금 나은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외환 시장의 흐름에 기업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업종별 기업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투자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원화 강세 바람을 타고 투자자들은 달러 금융 상품이나 해외 주식에 더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 환차익을 노리기보다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차원으로 접근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외화예금 잔액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외화예금은 원화를 달러 같은 외화로 환전해 적립했다가 출금하거나 만기 때 원화로 받는 금융상품인데 지난달 기준 외화예금 잔액은 99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 육박하던 시기 2,000달러를 예금하려면 약 260만 원이 필요했지만 1,000원대까지 환율이 하락하면서 약 220만 원이면 살 수 있게 되자 투자자가 몰린 겁니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 1,300원 부근에서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이미 환손실이 났고 1,000원대까지 환율이 하락하면 추가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진 만큼 추가 하락은 완만할 것이라며 환차익에 대한 기대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기보다 안전자산을 모은다는 생각으로 보험처럼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전략이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단기 투자만을 보면서 환차익으로 접근하게 됐었을 때는 이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에 말려가지고요. 나중에 그 손실을 보면서 금방 포기를 하게 되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의 보험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적립식으로 조금씩 달러를 사모으는 게 좋아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미국 주식 투자 역시 환차익을 노리기보다 해당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해외 주식 테슬라의 경우 올해 원달러 환율은 고점을 찍었던 지난 3월과 비교해 16% 하락했지만 주식 가치는 610% 올라 환차손을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환율의 등락 범위의 밴드의 그 하단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환율에서 오는 손실을 크게 예상을 하고 전략을 짜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그 글로벌 경기 회복이라든가 혹은 기업 이익 회복 이런 추세들을 감안한 기본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게 특히 달러 약세 구간에서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최근의 달러 약세의 경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이머징 시장 화폐가 동반 강세를 보였던 과거의 사례와는 달리 코로나 대응이 미흡한 브라질이나 터키 등 이머징 시장의 화폐는 약세를 보이고 있어 이 지역의 투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이번에는 환율 하락의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 실장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최근 더 가파른 것 같습니다. 이 환율 하락의 이유가 뭔지 해석들이 좀 상당히 다양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코로나 공포가 이제 극에 달했던 3월달에 최고 이제 1,286원까지 이렇게 치솟았잖아요. 예. 당시에는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제 올 거라는 이런 공포감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 수요가 이제 이렇게 그쪽으로 몰리면서 달러가 이제 급등을 한 건데. 예. 이게 경기 부양책으로 해서 미국 정부가 한 3조 달러 정도를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넘쳐나고 그때부터 이제 환율이 좀 하락하는 이제 추세를 보였는데, 예. 코로나 이제 그 재확산이 지금 우려되고 있지만 이제 백신 개발 이런 이제 안도감 그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경제가 이제 안정이 될 거다 이런 이제 믿음이 확산이 되면서 넘쳐난 달러가 이제 신흥 시장으로 이제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도 높고 환차익까지 이제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이제 괜찮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주식시장으로 이제 달러가 오면서 환율이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그렇다면 하락세는 더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나 떨어질지도 궁금한데요. 예,
환율을 전망하는 건 가장 어려운데 가장 이제 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백신 개발의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이제 경기가 개선된다 이런 이제 믿음이 높아지면서 연말까지는 1,100원대 하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는 이제 재정 확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달러가 더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가 더 약세를 보일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내년에는 우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그러잖아요. 1,150원, 1,050원까지 이렇게 하락할 거로 다들 이제 예상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유럽이나 이제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런 이제 달러 약세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대응을 할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환율 전쟁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환율 하락을 막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거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가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빠르게 성장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만약에 미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보다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하게 된다면 달러 약세가 이제 멈출 거로 예상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미국 경제가 훨씬 더 낮게 성장을 한다면 미국이 이제 재정 확대 정책이나 이런 정책을 쓸 게 뻔하기 때문에 달러가 더 추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내년에도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이제 하락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의 경제 속도나 이런 것들과 함께 맞물려 진행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런 그 달러 약세가 미국의 이제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호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이든 정부도 경기 부양을 계속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러면은 이제 환율이 과연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환율이 뭐 올해 초에 한 1,200원대 정도 수준까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조건들이 좀 갖춰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지금 환율이라는 건 항상 아까 저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이제 수혜를 보는 측이 있고 또 피해를 보는 측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이제 어느 적정 수준을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수혜를 볼 거고 반대로 이제 수입 기업, 내수 기업들은 이제 원자재 부품 가격, 수입 가격이 높아지니까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또 소비자들도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출 기업들도 미국의 수출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제 부품이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마냥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에는 좀 달러 가치 약세가 이제 멈춰질 거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 달러를 계속해서 이제 약세를 유지해가는 것이 기축통화국에 대한 이런 신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마냥 약세를 놔두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의 이제 저축률도 낮고 재정 적자하고 이제 경상수지 적자가 이제 만성적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불균형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러가 이제 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이제 과대평가돼 있다 이런 이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는 추세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1,200원대로 복귀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 또 이렇게 약화되는 이게 이제 어떤 저지하는 선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 자산이 뭐 앞으로 한동안 회복되기 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신 걸로 봐서는 이 달러 자산 투자를 섣불리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갈수록 좀 수출 기업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앞서서 좀 살펴봤는데 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들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수출 기업들이 특히 이제 중소 수출 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나서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요구를 많이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마땅한 정책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율 조작국의 해당 이제 요소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이미 두 가지가 해당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이제 관찰 대상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마음 놓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 약화되는 속도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미세적인 조정이나 이런 개입들은 이제 필요할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유동성 확대나 금리 인하를 통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을 보면 너무 과열돼 있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나 이런 이제 통화 정책도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기업 스스로 이제 경쟁력을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런데 이제 정부가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규제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생산 단가가 상당히 높아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해줘서 기업 스스로 생산 단가를 낮추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데 좀 초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